재정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이 국가 부채가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지금 한 7.3위엔 정도인데 중국인민은행에서 7.5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중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경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한국 경제 2024년 시나리오가 어떤 건가를 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다음에 요즘 부각되고 있는 중국 경제인데 2024년도 중국 경제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를 살펴보고자 하면 뭐 중국이 어려워져서 좋다, 내지는 뭐 중국이 고생 좀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더 힘들어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저렇게 힘들어지게 된다면 한국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한 2024년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먼저 기본 몇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여러분들 미국 잭슨홀에서 아마 세 가지가 핵심 주제였을 겁니다. 하나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그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경제 구조를 지금 바꾸어 놓고 있는가라는 게 하나가 주제였고, 두 번째는 통화정책,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화폐를 많이 풀었고 또 금리를 최근에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통화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 나머지 하나에 대한 관심은 이제 미국 국채가 GDP 대비 한 128% 정도, 100% 훨씬 넘는 수준으로 왔고, 많은 분들 아시지만 미국 상하원에서 이 국가부채 상한선을 지금 놓고 지난번에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되느니 어떻게 되느니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조금 껄끄러웠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면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 중국 경제의 시나리오에 저희들이 가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팬데믹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경제가 저렇게 좋아지고 있는 또는 좋다고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정을 많이 썼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러면 중국은 과연 돈을 많이 풀었느냐? 돈을 결코 풀지를 않았죠. 재정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국가 재정 부채는 38%라는 통계도 있고 GDP 대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과연 그게 사실일까? 두 번째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우리 스스로 어떤 도생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축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아마 45%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소비를 안 한다는 말이죠. 쓰지 않으니까 내수는 좋지가 않죠.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시장이 이 중국 GDP를 견인해오는 한 비중이 25%가 넘고 있습니다. 25에서 3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돈을 쓰지 않고 또 저축을 늘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건 돈이 그만큼 없다는 거고 중국 정부가 재정을 풀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이런 팬데믹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역할, 경기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다. 첫 번째, 도시를 봉쇄했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중국 국민들이 소비를 하기보다도 저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화정책 문제를 놓고 보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중국이 그 정도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봤을 때 만약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죠.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압력을 또는 받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최근에 우대금리,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하죠. 떨어뜨리고 해도 지금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 이거는 뭐냐? 내수 전반에 걸친 투자와 소비, 이 부분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연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국가 부채가 어디서 숨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왔는가라고 할 때 많은 언론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기구라고 있죠,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림자 금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재무제표, 대체대조표 안에 제대로 여기에서 자금이 조달돼서 운영이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숨어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레고랜드 사태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방 정부에서
레고랜드를 초치해서 하나의 관광지 또는 어린아이들 노는 시설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 때 지방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죠. 그럼 지방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누가 담보를 서주느냐?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담보를 서줬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만약에 펑크가 나면 중앙정부에서 메워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LGFB 안에 지방정부가 아파트를 짓고 인프라를 깔고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하는 와중에 드러나지 않은 빌려온 자금들이 지금 숨어 있는데 이게 전체 GDP의 한 40에서 50%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가 정부 부채가 200%를 훨씬 넘는 그런 경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국가 부채가 많다는 말은 중국 위안화가 상당히 약세일 수밖에 없고, 중국 위안화가 약세라는 말은 달러화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 한 7.3위엔 정도인데 제가 듣기로는 중국인민은행에서 7.5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달러에 7.5위엔. 이게 넘어가면 중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중국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배경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돈을 썼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충분하지가 않았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통화정책 기조, 이렇게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가 않는 상황, 오히려 뭐 0.3%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은 금리를 떨어뜨려야지만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통화정책이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왜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쓰려고 할 때 투자를 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웃풋이 시원찮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아무리 이자율이 낮아져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 와중에 부동산 업체가 중국의 2위, 1위, 그러니까 백유위안이 1위, 아마 헝다가 2위 정도 될 건데요. 이런 그룹들이 지금 상환액, 이자가 돌아와서 그 이자 돈을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갚아야 될 돈이 충분히 조달되지 않아서 파산을 했고, 헝다는. 그다음에 비구이아는 파산 직전에 가 있다. 30일까지 아마 내용을 기다려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고, 부동산이 무너지면 금융이 무너지게 되고, 금융이 무너지게 되면 실물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 경제는 전체적인 위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의 모습이고, 또 다른 모습은 약간 무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을 하던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 한 16,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상당히 성장의 어떤 한계치를 이미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은 뭐라 그럴까요? 뭐 한 3%대 성장일 거다. 이렇게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중국 경제에서도 미국과의 갈등 경쟁 구도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승수 효과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경제가 침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쉽게 중국 정부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하거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내지는 중국 경제의 위기 극복 단계에서 미국과 일본 또는 유럽은행과 긴밀한 조율을 이루는 가운데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향후에 국제 공조 또는 협조에는 무관하게 아마 자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앞으로 뭐라 그럴까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실업률도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제 중국 경제가 그 정도로 가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떤 타격을 받을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는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상황을 봐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국의 위안화는 상당히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환율이 올라갈 간다 이 말이죠. 그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될 거 아니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 관세를 25% 정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품목들 수입량이 25%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또 다른 하나의 관심거리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결국 미국이 패권을 잡게 되고 미국이 계속 패권 잡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유리할 거다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출의 30%가 홍콩 포함해서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를 잘 한번 새겨보시면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는 말이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위기가 과연 헝다, 그 다음에 비구이안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더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위기가 과거의 서프라임 위기처럼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부동산 버블 붕괴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의미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으로 갔듯이 중국 경제도 아마 잃어버린 30년을 가는 첫 단초가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국 경제가 서프라임 위기 형태로 간다든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70년대 산업 성장을 할 때도 늘 위기 속에 있었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현재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중국 경제 전체의 어떤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지켜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리스크 관리라는 말은 정치적인 어떤 위기 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아직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3기 임기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과연 시진핑 주석은 이걸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도시 개발을 할 걸로 보여지는가. 이제 이 판단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아이고 사돈이 논사다가 뭐 저렇게 좀 한번 삐끄덕하니까 쏙 편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경제가 좋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긍정적인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는 게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2024년에 잘 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잘 돼야 됩니다. 중국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경쟁 구조, 갈등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중국 자체의 어떤 경제 건전성, 정부 부채 문제, GDP 대비, 또 청년 실업의 문제, 생산의 급감 문제,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해결해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경험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합리적인 의구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위기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가 위기가 온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되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역시 좀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 위기론은 론에 불과하다.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 경제 위기적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거 보면 중국 나름대로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스스로 노력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켜보고 우리 경제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